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솔직히 어려울 게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답은 정해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유박 세력들이 계속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검찰개혁 논의를 국회에서 하라고 넘기셨잖아요. 물론 그 시기가 하필 왜 지금이냐는 건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국회로 넘겼다는 건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국회에서 알아서 추진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뭐하고 있는 거죠? 김용민 의원이 본인을 법사위원장으로 지명해달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왜 이걸 수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숙이라는 말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 그리고 1인 1표제를 무조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물론이고 1인 1표제를 실제로 정착시킨 사람 한 명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검찰개혁은 하루하루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이라는 말도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보안수사권이라는 말 자체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요. 애초에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즉,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인 겁니다. 그래서 박은정 의원도 이걸 지적했던 거죠. 영상으로 짧게 듣고 올까요? 우리 진영 내의 일부가 보안수사 찬성하는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됐어요. 왜곡됐고요. 그래서 보안수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공소청의 검사는. 지금 형사소송법에도 없어요.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없어요. 그것은 재수사하고 2차 수사인데 1년에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서 보안수사를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검사가. 그중에서 일부 합니다. 그러면 선택적 재수사, 선택적 2차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왜 검찰개혁 왜 하려고 하냐 하면은 대장동, 위례, 성남FC, 대북송금, 법인카드, 공직선거법, 위중교사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받고 있는 이 사건들, 그 사건들이 전부 조작수사 기소인 거 아닙니까? 위법한. 그런 거 지금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안수사, 제2차 수사권을 그대로 두면은 앞으로 이제 직접 수사는 못 하겠죠. 수사 개시 그 사건들을. 지금 수사 개시를 못 하겠지만 보안수사로 하죠. 그 사건들을. 그래서 그냥 수사권을 없애는 게 검찰개혁인 건데 왜 자꾸 보안수사권을 운운하며 수기해야 한다, 9월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기는 진작에 끝난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됐고 문재인 정부 때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그 개혁을 실행하면 되는 것이지 또 수기를 하면서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기준으로 99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10월 2일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되는 날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10월 2일 전까지 완벽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거고 이때부터 시작될 공소청과 중수청의 세부 업무도 완벽하게 세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9월에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송영길은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검찰개혁 추진단은 검찰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한 지가 언제인가요? 지난 5월에 낸다고 했다가 6월에 낸다고 했다가 결국 또 7월에 원구성이 되면 낸다고 했다가 이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낸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행보인 게 민주당 전당대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정부안을 제출하면 그걸 민주당 의원들이 알아서 논의하고 토론할 겁니다. 왜 굳이 전당대회를 핑계 삼는 거죠?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부안 기조가 달라집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계속 미루냐 이겁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형수법을 고치면 그 아래에 고쳐야 하는 세부 사항만 3,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공소청과 중수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직원들 이 사람들의 업무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 관련된 거라 세부 사항이 엄청나게 꼼꼼해야 하고 많아야 합니다. 이런 걸 사실상 10월 2일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왜 굳이 이걸 3단계 나눠서 한 건지 그리고 하필 형수법 개정을 가장 뒤로 배치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형수법부터 개정하고 하는 게 원래는 맞는 순서였는데 뭐 때문인지 순서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시간이 정말 얼마 없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 원내는 왜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김용민 의원은 누가 봐도 당대표보다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어하고 그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당장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쓰임이 매우 많을 사람인데 뭘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어떤 걸 가장 먼저 해야 하냐? 간단합니다. 형사소송법 196조. 이거부터 삭제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검사들이 남용했던 수사권 관련된 조항입니다. 검사는 제197조의 3제 6항, 제198조의 2, 제2항 및 제245조의 7제 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 별건 수사를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검사들이 별건 수사를 안 했나요?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대표, 이 두 사람이 별건 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들입니다. 즉,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검사들은 별건 수사를 했었다는 거고요. 이 별건 수사가 바로 표적 수사의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선 196조부터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수사 기소 분리가 완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고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이 방송에서 설명한 내용인 겁니다. 이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196조 삭제. 196조 삭제.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검사의 수사권이 있으면 다 수사할 수 있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196조. 권한으로. 그리고 196조만 그 삭제 안 해도 검경 수사권 조정 끝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196조 2항에 예. 검사가 함부로 수사 못하게 해놨어요 이미. 예. 동일성 범주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동일성 범주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도 경제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됐다가 6개 등으로 막 넓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자적인 그 타협책으로는 검사의 수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털어야 된다. 네. 이게 핵심 원칙이라는 예. 거예요. 지금 누가 검찰개혁의 진심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시죠? 김인석 총리가 갑자기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다니고 이걸 재래식 언론들이 열심히 실어주는데 이걸 알고 보는 분들은 또 말장난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도 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수기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늦은 걸 또 수기를 하라? 말이 됩니까? 그리고 수사권 문제는 이미 진작에 논의가 끝난 거고 검찰개혁의 본질과 취지가 수사와 기소 분리인데 수사권을 가지고 뭘 수기해야 하냐 이겁니다. 이래서 정청래 대표가 즉각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숙이고 뭐고 이미 없애야 할 게 명확하게 정해졌으니 없앨 거 없애고 새로 출범되는 공수청과 중수청의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 때라는 거죠. 검찰개혁 추진단? 이제 그냥 자진 해산하시고요.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하고 법사위원 빨리 지명하고 그대로 토론하고 확정해서 국회 표결을 붙이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숙이라는 말로 호도하지 마시고 9월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는 송영길 씨는 전당대회에 나올 자격이나 있습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30 진보는 힘들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